오송 참사 발생 1년이 지났지만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심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청주시가 옛 강서 예비군 훈련장 일대에 대한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육, 문화시설 등 공익성 있는 계획을 통한 민간 매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학생 선수들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태인 체육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체육 꿈나무를 위한 기업의 따뜻한 지지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폼클렌저가 자외선 차단제를 제거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부 성분이 남아 트러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꼼꼼한 세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송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희생자 유가족은 물론 생존자들은 여전히 정신적, 신체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심리적 후유증이 만성화되는 양상을 보였는데 전문가들은 국가 차원의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심리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1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희생자 유가족은 물론 생존자들은 여전히 당시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TVN 충북교통방송과 충북대학교가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의 절반 이상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전문적인 심리질환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상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시간이 지날수록 완화되는 양상을 보이지만 1년이 지난 조사에서도 비슷하게 유지됐습니다. 사별 이후 심리적 부적응 현상을 보이는 이른바 사별비의 반응 또한 10명 가운데 9명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도 전체의 21%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은 참사의 심리적 후유증이 만성화되는 단계로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분들의 고통이 크게 줄어들지 않고 상당히 만성화 단계에 이르렀다는 거 우리가 조사 결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전문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심리 지원에 대한 결과도 함께 진행됐는데 응답자의 90% 이상이 심리 지원 서비스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지만 이들의 심리 지원 만족도는 10%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맞춤형 치료 지원이 아닌 약물 위주의 치료의 부담과 접근성 문제 등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약을 드시면은 몸이 축 늘어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일상 자체가 정말 무의미하게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게끔만 그렇게 만드는기 때문에 현재 유가족과 생존자를 전담으로 치료하는 곳은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충청권 트라우마센터 2곳뿐. 전문가들은 재난 피해자들의 증세는 통상 4년이 지나야 호전되는 만큼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장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네, 아직은 큰 그림을 그리는 단계지만 옛 청주 강서 예비군 훈련장 일대에 대한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국방부 관계자를 만나 옛 예비군 훈련장에 대한 우선 매각을 약속받은 상태로 몇 가지 전제 조건만 충족된다면 이르면 3년 후쯤 산업단지 개발이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홍은표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방부는 청주시에 옛 강서 예비군 훈련장 부지에 대한 매각 방침을 담은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후 청주시가 국방부를 직접 방문해 이 땅의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방부 측은 공익성 있는 개발이 전제된다면 청주시에 우선 매각을 약속했습니다. 청주시는 예산 부담 등을 이유로 체육, 문화시설 등을 갖춘 공익성 있는 산업단지 계획을 통한 민간 매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곳에는 개발업체 2곳이 산업단지 구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사이 모두 100만 평이 넘는 금싸라기 땅에 대한 개발 방안입니다. 청주의 교통유충지로 명목은 산업단지지만 실제로는 아파트 건립이 목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민간 매입이 성사되기 위한 또 다른 전제 조건은 테크노폴리스 사례 같은 청주시의 지분 투자입니다. 아직 결정된 바 없지만 청주시의 지분 투자가 성사되면 이르면 3년 후쯤에 산업단지 조성이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등 아니면 주거기능까지 포함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배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지도 감독을 할 겁니다. 다만 거주 기능이 강화된 이른바 직주 근접 산업단지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규모 축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냐가 사업 성공을 위한 가장 큰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해마다 학생 체육 선수들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35회 태인 체육 장학금 수여식이 진천 선수촌에서 열렸습니다. 여태껏 수많은 운동 선수들이 태인 체육 장학금을 받고 기량을 키워 스포츠 스타로 거듭났는데 이번에 선정된 어린 선수들 또한 앞으로 우리나라 스포츠계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올해 열린 파리올림픽에서 양궁 3관왕을 차지한 김우진과 임시연. 역도 은메달리스트 박혜정과 탁구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따낸 신유빈. 스포츠 스타인 이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학창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내면서 모두 태인 체육 장학생으로 선정됐다는 겁니다. 올해도 우리나라 스포츠 훈련지의 상징적인 공간인 진천 선수촌에서 59명의 학생 선수가 태인 장학생으로 선발돼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파리올림픽에서 여자 사격 10m 공기소총 금메달로 깜짝 스타가 된 반유진도 포함됐습니다. 나도 이렇게 태인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됐구나. 그리고 각 종목마다 국내에서 남자 1위, 여자 1위 이렇게 뽑혀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너무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내지 않고 더 성장해서. 올해로 35년째 이어가고 있는 태인 체육 장학금 사업. 태인 장학금은 부상 치료나 장비 구입 등에 쓰이면서 선수 기량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장학금이 전국적으로 또 많이 생겼으면 하는 그런 또 바람이고, 태인 체육 장학금이 그만큼 이제 대한민국에서 크게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기여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선수 1인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지급액을 늘렸습니다. 좋은 성적을 내는 선수도 중요하지만 인성이 좋은 훌륭한 우리 사회에 보탬이 되는 그런 선수로 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태인이 741명의 학생 운동선수에게 지급한 장학금은 6억 6천여만 원. 한 중소기업이 체육 꿈나무를 키우기 위해 보내는 따뜻한 지지와 성원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CJB 박원입니다.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화장이 보편화되면서 폼클렌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폼클렌저가 자외선 차단제를 완전히 제거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부 성분이 피부에 남아 트러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이중세안 등 꼼꼼한 세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정은 기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폼클렌저 10개 제품을 시험 평가했습니다. 소비자 사용감에 영향을 주는 거품 발생량은 전 제품이 보통 수준으로 센카의 퍼펙트 휩이 5점 만점에 3.9점, 닥터지 제품이 3점으로 나타났습니다. 폼클렌저가 쉽게 제거되는 정도인 헹굼성에서는 마녀공장 제품이 4.2점으로 가장 높았고 닥터지 제품이 3.2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클렌징 오일 세정력은 전 제품이 우수했지만 자외선 차단제 세정력은 우수에 해당하는 제품은 없었고 양호나 보통 수준에 그쳤습니다. 평소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셨을 시에는 세정 후에도 피부에 일부 남아있을 수 있어 이중세안을 하는 등의 꼼꼼한 세안이 필요합니다. 제품 10ml당 가격은 네이처 리퍼블릭 제품이 667원으로 가장 저렴하고 마녀공장 제품이 1,333원으로 가장 비쌌습니다. 제품별 산성도는 pH 5.7에서 10.0까지 다양해 소비자 기호에 맞는 선택이 필요했습니다. 제품 10ml당 가격은 제품 간 최대 2배 차이가 났으며 종합 결과표를 고려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 유해 물질은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고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도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충북도의회가 전국 처음으로 특수학교에 저상버스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박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특수학교 저상버스 지원 계획 수립과 시행, 통학 차량 구입 또는 임차 시 저상버스 도입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습니다. 현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에는 노선버스에 한해 저상버스를 도입할 수 있어 도내 11개 특수학교 900여 명의 장애 학생이 이용하는 통학버스 중에는 저상버스가 한 대도 없습니다. 동부가 에너지허브의 핵심 시설인 석유 가스 복합터미널이 준공을 마치고 본격적인 상업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석유와 가스 저장 시설이 공존하는 터미널은 국내 처음인데 석유 블렌딩 사업 활성화와 액화 천연가스 발전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UBC 김영환 기자입니다. 울산 북항 내 대규모 상업용 석유와 가스 저장 시설인 복합 터미널이 완공됐습니다. 2020년 첫 삽을 뜬 지 4년 만입니다. 1조 1,300억 원이 투입돼 석유 제품 170만 배럴을 저장할 수 있는 탱크 12기와 액화 천연가스 405만 배럴을 저장할 수 있는 탱크 3기가 구축됐습니다. 석유공사와 SK가스가 합작한 시설로 석유 탱크는 올 3월부터 LNG 탱크는 10월부터 각각 상업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역내 물동량 확대를 통한 에너지 안보 제고와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 잔여 부지와 남항도 천연가스와 수소, 탄소 포집과 조장 시설 등이 추진되는데 금융과 트레이딩을 연계시켜 탄소 중립 에너지 허브로 육성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석유의 정제나 가공, 그리고 LNG 발전을 통해서 저렴하게 연료로 제공함으로써 국내 산업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2017년 국제석유거래업이 신설됐고 올해부터 국내 정유사가 석유 제품을 종합보세구역에 반출할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즉시 환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제 트레이더사들이 국내 정유사가 생산한 제품을 블렌딩에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해외 트레이더사들도 울산의 에너지 허브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 북항 석유가스 복합터미널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면서 추가 투자자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됩니다. UBC 뉴스 김영환입니다. 음성고등학교가 자율형 공립고 2.0에 선정됐습니다. 교육부는 2025년 3월 1일자 자율형 공립고 2.0에 음성고를 선정하고 충주 예성여고와 진천고는 조건부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농산어촌, 원도심 등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도별 자율적 교육 모델을 운영해 교육 혁신을 실현하는 학교입니다. 충북에서는 올해 1차로 청원고와 청주고, 충주고, 제천 제1고, 2차로는 괴산고가 선정됐습니다. 충청북도의 임산부 예우 조례가 행정안전부의 2024 우수 적극 조례 공모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임산부 예우 조례는 충청북도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것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체감형 해법을 제시해 전국 112건 중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문화와 체육, 관광, 시설 입장료와 주차료 감면, 공공기관 임산부 전용 민원 창구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올해 서울과 광주에서도 비슷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철거 위기에 놓였던 제천 청풍호 수상 비행장이 민간 투자로 수상 아트홀로 변신할 전망입니다. 제천시는 오늘 제천시청에서 성지협동조합과 수상 공연장 활성화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성지협동조합은 다음 달부터 총 20억 원을 투입해 노후된 수상 비행장 보수 공사에 들어가 내년 6월 국내 최고 수준의 수상 아트홀을 개장한다는 계획입니다. 수상 아트홀은 청풍호 벚꽃축제,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행사장 등으로 활용하고 평상시에는 웨딩 시설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업체 부도로 28년간 방치된 증평군 도안면 윤모아파트가 철거됩니다. 증평군은 해당 아파트가 국토부의 9차 공사 중단 건축물 선도 사업에 선정돼 2029년까지 150억 원을 들여 철거 부지에 스마트팜과 연계한 숙소와 귀농귀촌인 거주 공간을 갖춘 미니 복합타운과 마을 공동체 교류 시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지난 1996년 사업 주체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윤모 아파트는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로 현재 2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SK하이닉스 적십자사 충북지사와 함께 저소득층 학생들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건강활동 꾸러미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티셔츠, 폼롤러, 요가매트 등으로 구성된 5천만 원 상당의 꾸러미는 SK하이닉스가 후원해 적십자사가 청주페이를 통해 구매했습니다. 건강활동 꾸러미는 도내 저소득층 학생 440명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충주시가 충북 최초로 추진하는 고교생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주시는 학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생 1인당 113만 원인 기본 지원 경비 인상과 원거리 지역 체험학교, 교육복지 학생의 추가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교생 글로벌 인재 육성 사업은 충주시가 22억 원의 교육 경비를 지원해 그동안 일부 학생들에게만 주어졌던 국외 체험학습의 기회를 모든 학생들에게 확대하는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교육감 공약 이행 평가를 위한 도민 배심원단을 구성했습니다. 모두 55명으로 구성된 도민 배심원단은 5개 분임으로 운영되며 지난달 진행된 도민 공개 의견 수렴 결과와 합산해 내년 1월 초 교육감의 공약 이행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를 내놓게 됩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